미국에서 동성 간 결혼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8일 의회 입법 절차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상원을 통과한 후 하원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결혼존중법을 8일 가결했습니다. 찬성 258표 대 반대 169표였습니다. 공화당에서는 39명이 찬성하고 169명이 반대했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겼으며 바이든은 법안을 받는 즉시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2015년 연방대법원은 오버게펄 대 하지스 판결로 동성혼을 합법화했습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이 이 판결을 뒤집으면 이번 동성혼도 낙태권과 마찬가지로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결혼을 남녀 간의 일로 규정, 동성혼 부부에게 연방복지 혜택을 금지한 결혼보호법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모든 주 정부가 동성혼 부부에게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강제하지 않으며 동성혼이 합법인 주에서 한 결혼을 미 전역에서 인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종교단체에 동성을 위한 결혼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강요하지 않으며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종교단체의 비과세 자격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보수 종교단체의 반발을 의식한 내용이라는 분석입니다. 미 센서스국에 따르면 미국에는 56만 8천 명의 동성혼 부부가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3일까지 일주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4천 건이 증가해 23만 건이었으며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연장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6만 2천 건 늘어 167만 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8일로 끝난 주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연장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증가는 경기 침체를 암시하는 척도로 해석됩니다. 블룸버그는 이 지표가 실직자가 일자리를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면밀히 관찰해온 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 지표는 노동시장이 천천히 식어가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수당 청구는 여전히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낮은 편입니다. 금리 인상을 감안하면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조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지금보다 4만 건이 늘어난 27만 건 정도를 기록해야 노동시장이 본격적으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노동시장 과열 현상이 주로 저숙련 노동자들에 집중돼 있는 만큼 사무직 노동자들 중심으로 실직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황금을 선호하는 인도에서 금화 자판기가 등장해 화제입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최근 인도 남부에 위치한 하이데라바드에 금화 자판기가 설치됐습니다. 이 자판기는 골드시카라는 회사가 설치했으며 0.5g부터 100g까지 8종류의 금화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금화 자판기가 선보인 것은 처음입니다. 각 자판기에는 총 5kg의 금화가 비치되고 각 금화는 24캐럿, 순도 99.99%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시 카메라와 경보 장치를 자판기에 부착해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제 고객은 금은방에 가지 않아도 되고 자판기에서 직접 금을 사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금화의 가격이나 세금은 자판기 스크린에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고객은 거래에 1분도 안 걸린다면서 금 투자를 원한다면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는 매해 최고 1,000톤의 금을 수입하는 세계 최대의 금 소비국으로 결혼식 등 각종 행사에서 금을 주고받기도 하고 투자 목적으로 금을 매입하기도 합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기자들과 직원들이 44년 만에 신문 발행을 중단한 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8일 뉴욕타임즈 기자와 직원 1,450명을 대표하는 뉴스길드 노동조합은 사측과 임금 등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하루 동안 파업했습니다. 노조는 임금 인상과 건강의료보험 그리고 퇴직금 등에 대한 사안을 놓고 40여 차례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조 측은 사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뉴욕타임즈 기자와 직원들은 앞서 1981년 파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11년 임금 문제로 2017년에는 편집자 해고 계획에 대한 항의로 몇 시간 동안 파업했지만 이처럼 신문 발행이 중단된 것은 1978년 이후 처음입니다. 영화 타이타닉 주제곡을 부른 캐나다 출신의 팝 디바 셀린 디옹이
몸이 뻣뻣하게 굳는 증상을 보이는 희귀불치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셀린디옹은 8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희귀 신경질환인 전신 근육 강직 인간 증후군, 즉 스티프 퍼슨 신드롬 SPS를 앓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는 최근 100만 명 중 1명꼴로 걸리는 매우 희귀한 질환 진단을 받았다며 이 병이 모든 근육 경련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때때로 걷는 것도 어렵고 노래를 부르기 위해 성대를 사용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셀린디옹은 내년도 콘서트 일정을 전면 취소했고 투어 공연 스케줄을 2024년으로 연기했습니다. BBC 방송은 SPS병은 치료제가 없는 불치병으로 오직 항불암제와 근육 이완제를 사용해 병의 진행을 더디게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셀린디옹은 나의 힘과 공연 능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스포츠 의학 치료사와 매일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 과정은 투쟁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털어놨습니다. 미국의 힙합 뮤지션 겸 사업가인 카니에 웨스트가 히틀러를 옹호하고 유대인을 배척하는 발언으로 논란인 가운데 이전 그의 박사학위를 수여한 시카고 미술대학교가 그에 대한 박사학위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미술대학 SAIC는 8일 성명을 통해 카니에의 반유대주의, 반흑인 인종차별 발언들을 규탄한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는 재학생들이 SAIC 내 혐오 반대 그룹을 결성해 카니에의 학위 박탈 촉구를 요구하는 4천여 명의 청원서를 모아 제출한 이후 학교의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니에는 지난 2일 한 극우 팟캐스트에서 자신은 히틀러를 좋아하며 모든 인간의 가치 있는 행동을 하며 히틀러도 그 하나일 뿐이며 나치를 증오하는 것도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유대인을 사랑하지만 나치도 사랑한다는 망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발언 이후 카니에의 다수 SNS 계정이 정지당했고 스포츠용품사인 아디다스와의 계약도 해지됐습니다. 한편 카니에는 2024년에 또다시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2020년도에도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며 12개 주에서 6만여 표를 받은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